오늘날 F1 그리드에 설 수 있는 드라이버는 전 세계에서 단 20명뿐이죠. 모터스포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F1의 시트를 차지하기 위해선 뛰어난 레이싱 실력 외에도 천문학적인 비용과 엄청난 스폰서 네트워크까지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도 인맥도 별다른 특권도 없이 오로지 압도적인 실력 하나만으로 F1의 정상에 올라 오랫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던 전설적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이스 해밀턴인데요. F1의 레전드 미하엘 슈마허를 뛰어넘는 기록을 만들어내고 아이톤 세나를 능가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역사상 최고의 F1 선수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만한 인물로 평가되죠. 그는 대체 어떻게 F1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이버가 되었을까요? 원투피니시에서 준비한 루이스 해밀턴의 영화 같은 성공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04번의 폴포지션, 202번의 포디움, 105번의 그랑프리 우승, 거기에 미하엘 슈마허와 맞먹는 7번의 월드 챔피언까지 루이스 해밀턴은 역대 F1의 모든 1위 기록을 갈아엎은 전무후무한 선수이자 한 해 수입만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F1에서 가장 성공한 슈퍼리치이기도 하죠. 하지만 해밀턴은 단순히 기록과 숫자만으로는 그 영향력을 결코 한정지을 수 없는 그리드 너머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F1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오른 흑인 드라이버이자 엘리트와 전통이 재배하던 F1 무대에서 장벽을 깨뜨렸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종평등, 다양성,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아이콘이 되기도 했죠. 루이스 해밀턴의 위상은 가장 빠른 드라이버라는 수식어를 넘어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는 완벽주의자이자 세상을 바꾸려는 행동가로서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글로벌 슈퍼스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사실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1985년 영국 런던 외곽의 노동자 계층 마을인 스티버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는 해밀턴이 2살 때 이혼했고 그는 12살 때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그 이후로는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라야만 했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유럽의 수많은 레이싱 꿈나무들이 4-5살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지원하에 카트 경력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어린 루이스 해밀턴은 고작 TV 경기를 통해 레이스 경기를 보며 빠른 속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RC카 한 대를 선물로 사주었는데요. 사실 그 역시도 자녀의 꿈에 대한 응원이라기보다는 바쁜 현실에 치인 아빠가 아이의 관심과 시간을 다른 데 쏟게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무선 자동차가 루이스 해밀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RC카를 너무도 능숙하게 다루는 걸 본 그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고 경험삼아 아들을 영국 RC카 챔피언십에 내보냈습니다. 해밀턴은 대회 참가한 성인 참가자들보다 수십 살은 어린 꼬마아이였지만 놀랍게도 어른들을 곧장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 루이스 해밀턴이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눈과 조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고 아이를 카트에 태워보라는 주변의 말에 낡아 빠진 중고 카트 한 대를 해밀턴에게 사주게 됐죠. 비록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형편없는 수준의 카트였지만 해밀턴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마트 주차장에서 직접 카트를 몰며 연습했고 이후 가까운 서킷을 찾아가 제대로 된 주행을 시작했지만 돈 많은 백인들의 놀이터인 모터스포츠판에서 그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인종차별을 수없이 겪어야만 했죠. 그때마다 해밀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트랙에서 너 자신을 증명하면 된다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루이스 해밀턴은 출전하는 카트 경기 대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를 무시하던 백인 경쟁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보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돈. 당시 해밀턴의 아버지 수입은 연 3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데만 연 6만 달러 이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레이싱 커리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매일 3시간만 자며 부업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역 근무, 식당 설거지, 부동산 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무려 4개의 일을 병행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까지 아들의 카트를 손봐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그런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보며 루이스 해밀턴은 더욱 이를 악물고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매 경기 남들과는 다른 클래스의 페이스를 보여줬고 카트 경력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1995년 브리티시 카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0살이라는 최연소 나이로 오토스포츠 어워즈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톤 세나와 맥라렌의 열혈 팬이었던 루이스 해밀턴은 시상식에 함께 참석했던 당시 맥라렌 팀의 CEO 론 데니스에게 다가가 사인을 요청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해밀턴이에요. 언젠가 당신의 차를 타고 챔피언이 되고 싶습니다. 이에 데니스는 어린 해밀턴에게 사인해주며 9년 후에 전화해 그때 해결하자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귀여운 농담으로만 보였던 이 약속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맙니다. 3년 연속 챔피언에 오르며 모터스포츠계가 주목하는 레이싱 유망주가 된 루이스 해밀턴에게 론 데니스가 실제로 먼저 연락을 준 것이죠. 13세의 루이스 해밀턴은 맥라렌과 메르세데스의 후원을 받게 되었고 미래의 F1 시트 옵션까지 포함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흑인 드라이버가 F1 육성 계약을 맺은 건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죠. 거대 모터스포츠 기업의 후원과 트레이닝으로 해밀턴은 무섭게 성장했고 영국 F3, GP2를 거치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매 시즌 도장 깨기를 펼친 끝에 마침내 2007년 루이스 해밀턴은 맥라렌
맥라렌의 드라이버로 F1에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맥라렌의 팀메이트는 전년도까지 2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한 페르난도 알론소. 하지만 해밀턴은 결코 챔피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데뷔 전부터 9경기 연속 포디움, 시즌 내내 우승 경쟁을 벌이며 데뷔 첫 해인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단 1점 차이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놓치며 준우승을 차지했을 정도였죠. 이듬해인 2008년에는 시즌 마지막 레이스에서 극적인 추월을 이뤄내며 루이스 해밀턴은 F1 역사상 최연소 월드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수없이 받은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움켜쥐던 어린 소년의 꿈이 마침내 실현된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그 후 몇 년간 루이스 해밀턴은 여전히 훌륭한 드라이빙을 보여줬지만 맥라렌의 차량 성능이 경쟁사들에게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해밀턴은 맥라렌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2013년 위대한 7회 챔피언 미하엘 슈마허가 은퇴하며 빈자리가 생긴 메르세데스에 합류하기로 한 것이죠. 당시 중위권 팀이었던 메르세데스에 들어간다는 건 도전적이고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메르세데스는 2014년 예정된 대규모 규정 변화를 착실히 준비해왔고 F1계의 큰손 니키 라우다와 로스 브론이 제시한 팀의 비전은 해밀턴을 설득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해밀턴은 메르세데스의 유니폼을 입고 레이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맥라렌에서 활동한 탓인지 자신의 팀을 맥라렌으로 착각하고 피트스톱을 잘못 들어가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루이스 해밀턴은 폴포지션 5회 헝가리 그랑프리 우승으로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리고 2014년 F1에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역사적인 규정 변경이라 일컬어지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도입됐고 이를 미리 대비해왔던 메르세데스의 비밀 병기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메르세데스의 압도적인 레이스카와 함께 11승을 차지하며 통산 두 번째 월드 챔피언에 올랐고 2015년에도 10승을 거두며 세 번째 월드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2016년에는 팀메이트였던 니코 로즈버그와 시즌 내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끝에 아쉽게 챔피언 타이틀을 놓쳤지만 로즈버그가 은퇴하며 장애물이 사라진 2017년 해밀턴은 다시 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통산 4회 챔피언, 2018년에는 해밀턴과 마찬가지로 4회 챔피언 기록을 보유하던 페라리의 세바스찬 베탈과 치열한 경쟁 끝에 5회 챔피언 등극, 2019년엔 6번째 타이틀을 차지하며 5회 챔피언 판지오를 넘어 F1의 전설 슈마허 기록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루이스 해밀턴은 터키 그랑프리 우승과 함께 통산 7회 챔피언 달성에 성공했죠. 이 과정에서 해밀턴은 슈마허의 F1 최다 우승 기록까지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의 터키 그랑프리는 젖은 노면과 미끄러운 트랙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해밀턴은 완벽한 레이스 운영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36살의 나이에 여전히 커리어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며 말이죠. 루이스 해밀턴은 그렇게 F1 전설 반열에 올라서게 됐지만 그는 트랙 밖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레이스를 이어나갔습니다. 기후위기, 다양성, 인종차별, 멘탈케어 등 F1에 오랫동안 외면하던 주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는 해밀턴 커미션을 설립해 모터스포츠 내 흑인 인재 부족의 원인을 데이터로 드러냈고 교육, 리서치, 진입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후원했습니다. 또한 미션 포트폴을 통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멘토십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도 했죠. 환경 문제에서도 그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앞장섰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F1 챔피언답게 파가니 존다 커스텀 에디션, 페라리 599 SA 아페르타, 라페라리, 포드 머스탱 엘리노어, 1966년식 쉘비 코브라 등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초고가의 럭셔리 슈퍼카를 수십 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동차 매니아였지만 친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가지고 있던 모든 내연기관 차량과 개인용 제트기까지 처분하고 이후 전기차만 운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패션에서도 그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타미 hilfiger와 협업해 스트리트와 하이힐을 잇는 컬렉션을 내고 파리 패션위크, 맷갈라, 런웨이와 레드카펫을 누볐죠. 게다가 다양한 음악 활동과 비건 라이프 스타일까지 그는 드라이버가 오직 한 가지 모습에 갇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부쉈습니다. 일각에서는 F1 드라이버답지 않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해밀턴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신념과 목소리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루이스 해밀턴은 F1 7회 월드 챔피언이라는 영국 모터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업적과 여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말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적위를 수여받았고 이때부터 루이스 해밀턴 경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 중에도 루이스 해밀턴은 레이스를 향한 열의를 누구보다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F1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한 적이 없는 지점, 8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 타이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1년은 F1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 시즌이라 기록될 만큼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메르세데스와 레드불 그리고 7회 챔피언 루이스 해밀턴과 첫 왕관을 노리는 라이징 스타 막스 베르스타펜의 경쟁은 시즌 내내 치열했죠. 계속되는 추월과 충돌, 페널티, 도박 같은 전략까지 둘은 한치의 양보 없는 배틀을 펼쳤고 마지막 라운드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동점으로 만나게 됩니다. 해밀턴은 경기 내내 완벽한 레이스를 펼치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지만 막판 5랩을 남기고 니콜라스 라티피의 사고로 세이프티카가 발령됩니다. 메르세데스는 안전하게 해밀턴을 트랙에 남겼지만 레드불은 승부수를 던지며 베르스타펜을 소프트 타이어로 교체시켰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려 5개의 백마커가 있었습니다. 원칙상 추월은 불가. 그런데 당시 레이스 디렉터가 돌연 해밀턴과 베르스타펜 사이 백마커 차량만 추월을 허용한다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으로 두 차량 사이의 장애물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결국 마지막 한 랩에서 낡은 하드 타이어의 해밀턴은 신선한 소프트 타이어에
덕분에 베르스타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단 한 번의 추월로 인해 챔피언십의 운명이 바뀌게 됐죠. 손에 잡힐 듯했던 해밀턴의 8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그렇게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당 레이스 종료 후 레이싱 관계자들은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지만 루이스 해밀턴은 오히려 베르스타펜의 등을 토닥여주고 그에게 샴페인을 뿌리는 등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에서도 새 챔피언을 축하하며 대인배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죠. 그리고 2022년 새로운 규정과 함께 등장한 메르세데스의 W13은 극심한 포포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지 러셀이 꾸준히 포인트를 쌓았지만 해밀턴은 데뷔 후 처음으로 무승 시즌을 기록했죠. 2023년 메르세데스는 W14로 반등을 누렸지만 레드불은 이미 넘사벽이었고 시즌 중 사이드포드의 컨셉을 바꾸며 경쟁팀들을 뒤쫓았지만 또다시 우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국 해밀턴은 결단을 내렸죠. 2025년부터 루이스 해밀턴이 페라리에 합류한다는 초특급 뉴스는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듬해부터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붉은 유니폼을 입은 루이스 해밀턴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한편으로는 10년 넘게 함께한 팀을 떠나 40의 나이에 맞이한 새로운 출발에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7회 챔피언의 F1 레전드 선수가 마지막 목표인 8번째 챔피언을 이뤄내며 페라리의 수십 년 무광까지 끝낼 수 있다면 그보다 극적인 엔딩은 없겠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보다 차량에 대한 적응이 늦어졌고 생각보다 부진한 경기력과 성적에 온갖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해밀턴 스스로도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자책하기도 했죠. 현재로서는 챔피언은커녕 포디움도 요원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F1 팬들은 해밀턴이 다시 부활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은 언제나 그가 달려온 레이스의 연료였고 변화와 승리는 그가 마침내 이뤄내고야만 하는 성과였으니까요. F1의 위대함은 보통 숫자로 정의됩니다. 펄포지션, 우승, 챔피언 타이틀까지.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은 이미 그 모든 걸 가졌죠.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숫자를 넘어섭니다. 그는 기록만 쓴 게 아니라 F1 드라이버로서의 가능성 자체를 다시 썼기 때문이죠. 해밀턴은 보이지 않던 장벽을 드러내고 결국 부숴냈고 늘 새롭게 도전했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변화에 앞장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꿈꿀 수 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까지 심어줬죠. 해밀턴이 그토록 고대하던 8번째 챔피언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혹여 페라리에서의 마지막 여정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F1의 트랙위를 그저 빠르게 달리기만 한 선수가 아닌 F1 전체를 변화시키며 앞으로 진보하게 만든 진정한 레전드라는 것을 말이죠.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거기에 멤버십 가입까지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